안녕하세요. 정일선입니다. 근데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 네거티브가 걸레가 된 작품이 두 작품이 있어요. 하도 해외 출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소편제 필름이 걸레가 되어버렸고 만다라 필름이 걸레가 되어버렸고 지금 치아선도 걸레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촬영 감독은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유머러스하게 찍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저희 유머는 뭘까? 거의 정적인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줌 렌즈를 통해서 다소 들컥거리게 의도적으로 들컥거리게 움직임에 촬영을 했어요. 그것은 정을 파괴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건 지극히 계산된 들컹거림. 그것은 정일성이가 영상을 통한 유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연인 정일성의 인생에 있어서 큰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원튼 원치 않던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에 의해서 조국이 다시 찾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념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한국 국민이 거의 초토화됐다라는, 그때도 살아있었고 4.19 혁명, 5.16, 12.12, 11.5 이런 것들이 자연인 정일성의 굴곡진 하나였고, 이제 촬영 감독 정일성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았는데, 한 번은 촬영 가다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또 한 번은 직장암에 걸려서 다 잘라내고 살아난 그런 개인의 아픈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만다라는 두 번째 수술하고 난 뒤에 임권택 감독이 나를 일으켜 세운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 인생을 살게 된 하나의 모멘트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장르의 영화든 멜로드라마든 홈드라마든 오락영화, 사극이 됐든 문예물이 됐든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원칙은 영화는 미학이어야 한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그게 첫째 원칙이고,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세 가지 원칙이 또 있어요. 하나는 형식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영화적 리얼리즘, 다음 모더니즘. 그 셋을 끌어가는 것은 뭘까? 그것은 격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이 작품에게도 격조가 있지 않으면 예술이 될 수 없다라는 어릴 적부터의 신념이 영화 내내 흐트러지지 않게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다라를 촬영하러 가는 날이 공교롭게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식이었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다가 식당에서 TV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파한대소를 하더라고. 그때 분노 같은 게 좀 생겼어요. 저는 전혀 뭐 좌다 우다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인데 왜 분노 같은 게 생겼을까?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임 감독한테 이번 작품은 70년대 어두움하고 80년대 어두움의 농도의 차이가 있는데, 70년대 어두웠던 시대는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조금 어떤 용서할 틈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80년대는 무인 승차한 그분들 때문에 더 어둡더라고요. 그래, 나도 영화를 통해서
어두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작품 전체를 로키 톤으로 이렇게 색설계를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로키 톤으로 촬영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날이 좋더라도 거의 개방 상태에서 촬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노출을 통해서 필터를 적어도 뉴드 덴시티 필터를 거의 석장, 넉 장 겹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화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촬영 도수가 포커스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감독이 내가 설계한 디자인의 설명을 듣고 쾌히 승낙을 해서, 지금처럼 모니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잡아놓은 앵글을 꼭 감독을 보게 하고 소감독들을 보게 하고 촬영 도수도 보게 하고,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의 비율을 봐라. 그래서 노출을 측정해라.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돼서 하나하나 찍어내서 완성된 것이 만다라의 전부입니다. 너의 종교가 뭐냐 묻는다라면은 스스럼없이 나의 종교는 영화다. 영화가 정립성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영화인 한 사람으로서 어떤 종교를 갖게 되면은 편애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에 공통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교 영화도 찍어야 되고, 기독교 영화도 찍어야 되고, 천주교 영화도 찍어야 되고, 시아마니즘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시작할 즈음 저희 집사람이, 저는 하도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니까 저희 집사람 거의 공방살이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저희 와이프가 이 영화 이후부터 테마를 시작해서 개인전도 열고 그랬어요. 지금은 엄밀하게 불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저희 집 사람은 아마 불교 쪽에 가까운 고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늦게나마 이 영화를 저희 와이프에게 바치고 싶어요. 저는 일정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미군의 대공습으로 동경에서 시골로 피난을 갔어요. 하루아침에 도시생활을 했던 사람이 시골에 가니까 감옥 같아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했던 성격이 점점 어두워지고 아주 소심해졌어요. 근데 학교가 굉장히 멀어서 한 3, 40리 됐던 것 같아요. 강을 건너고 들판을 달리고 또 뛰기도 하고 큰 고목나무 밑에 쉬기도 하고, 그때 나에게 나타난 것이 친구예요. 자연이라는 친구. 나무, 들판, 물, 폭포, 물소리, 새소리, 이것이 정일성의 소년 시절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계속 영화를 하잖아요. 내가 찍은 자연은 어릴 때 내가 받았던 자연이라는 친구를 뒀던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제 영상을 통해서 보답하는 것 같아요. 자연에게. 또 한 가지 성장하면서 자연은 과연 무엇일까? 그 어머니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나를 보듬어주고 칭찬받을 일도 아닌 조그만한 일에 칭찬해주고, 자연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버린 것 같아요.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어떻게 찍을 건가는 어머니하고 근접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그래, 근접한다라는 의미. 또 한 가지,
정일성이가 찍은 영화들 참 아름답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름답게 찍으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일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서 이 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찍고자 노력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다라에서 나오는 자연은 어떤 카렌다 같은 그런 자연이 아니고 길에다가 주안점을 뒀어요. 길. 물론 만들어진 길에 스님들이 지나가지만 찍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길이 없어요. 새로운 길을 닦는 거예요. 거기에 배우라는 소도구가 거기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 컷 한 컷 찍어내서 정일성의 길, 또 임권택이 생각하는 이미지의 길이 그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대표작이 없어요. I don't have one single representative film of mine. 제가 138편을 찍었는데 다 실패작이에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평가받았던 영화가 아니고 나도 뭐 참 부끄러운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 영화들이 대표작이고 내 스승이에요. 그렇더라면 138편의 작품이 다 실패작이고 반대로 138편의 작품이 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나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질문 받은 일은 없어요. 난 임금하루 베르히만의 영화를 통해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제실봉인이라든지 와일드 스트로베리라든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 세상에 산다라는 것, 내 죽음이 뭘까, 그리고 행복이 뭘까, 그런 비극은 있나,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지구인에게 하나 퀘스천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베르히만의 영화는 답이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 영화들을 보면 다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 데스카를 통해서 빅토리아 데스카는 전쟁 영화를 찍은 일이 없어요. 전쟁이 끝난 뒤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에 대한 어떤 아픔, 고통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드는 감독이에요.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소원한 관계지만 구로다 아키라의 영향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젊은 감독하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죠. 동시에 진실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스텝의 구성이 거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스텝들을 이렇게 조직하더라고요. 근데 임감독도 그래요. 임감독보다 내가 6살 많은데 비슷한 동세대에 살고 있지만 비슷하잖아요. 또 젊은 감독들은 또 젊은 다른 감독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촬영 감독의 나이가 감독보다는 또 20살 이상이 많아요. 많은 것을 배워요. 근데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패한 얘기를 듣고 위해서 같은 스텝을 조를 짜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시행착오했던 것, 만약에 젊은 감독하고 일을 한다라면은 그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끌어나가고 싶어요. 왜? 나는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못된 영화 너희는 하지 말아라. 그 시간 단축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좋은 환경이면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이 우리들이 만들었던 그런 영화보다도 몇 배 나온 영화가 현실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것은 우리들이 만너리즘에 빠져 있듯이 젊은이들도 풍요로움의 만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영화의 매력은 생략과 비약과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이에요. 근데 만너리즘에 빠지면 상상력이 없어져요. 그냥 안일하게. 예. 우리는 좀 실패하더라도 그러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한국 영화, 그러니까 흉내내는 영화가 아니고 미국 영화야 그 흉내내는 영화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가슴 아파요. 나는 촬영을 못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본 일이 없어요. 여행밖에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뭔가를 영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치매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부부가. 그거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치매가 있다라면 과거라는 역사를, 영화 역사를 여기서 설명할 길도 없고 내가 변명할 길도 없다. 그래도 변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치매기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촬영하다가 카메라 뒤에서 죽고 싶어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서 객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촬영하다가 카메라를 붙들고 쓰러지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예. I have two wishes. One is for me and my wife never to get out. 형식 속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감독하고 디스커션 할 때 이번에 올 픽스로 갈 것이냐, 픽스로 간다라면 연기자도 픽스냐 카메라도 픽스냐예요. 그럼 픽스 속에서 연기자는 끊임없이 내가 잡은 앵글 속에서 움직이는데 카메라는 고정 시점에서 계속 승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씬이 제일 어렵습니다. 웬만한 앵글에 자신이 없으면 픽스를 촬영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카메라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몇백 카트가 되든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냐, 연기자는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연기자도 움직이고 카메라도 움직일 것인가. 그 다음에 거의 아이앵글로 갈 것이냐 로앵글로 갈 것이냐 이렇게 부감으로 갈 것이냐, 그런 그 세부적으로 디스커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픽스를 찍을 때 카메라를 움직이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굉장히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디자인할 때 올 픽스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형식을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 있어서의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카메라가 거의 움직여보자 라고 했을 때 픽스로 찍고 싶을 그런 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라서 픽스로 찍자. 왜 그러냐면 영화는 기본적으로 원씬 원커트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름의 기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원씬 원커트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어디서 잘라서 어떻게 연기자에게 근접해서 카메라가 언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 선수가 170km 던지는 볼을 타이밍을 맞춰서 홈런 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예. 스로우 볼을 어떻게 배터를 스로우하게 움직여서 홈런 치는가, 그것도 어렵지만 영화가 커팅해 가면서 하나씩 조립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영화는 대체적으로 색채 속에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다라마 하더라도 색채가 있는 것은 무당이 종로에서
사가져 온 불상들을 믿는 그 시어머니에 가까운 사람들의 한복 색깔이 있지 그 외에는 색이 없어요. 다음에 서울역에서 대중들 속에 스님은 색채가 없고 나머지는 색채가 있는 거. 그 외에는 거의 색채를 배제했어요. 왜 천연색이면서 색채를 배제하면서 모노크롬 톤으로 촬영을 하냐? 이것은 어둠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찍고 싶었고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다만 정치 편향은 전혀 없어요. 저는. 다만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자기 위치를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문학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듯이 내 찍은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 영화는 스페이스 촬영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보이는 것도 찍고 싶고 시나리오에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고민하는 것은 시나리오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도 찍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몰라요. 제가 찍고자 하는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 끊임없이 이 영화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숙제를 관객에게 던진 겁니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불교를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고 나라의 미래도 생각하시고 지구의 미래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려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And you said that you even want to work on more projects, and that was quite touching. 감독님은 138편의 작품 제작을 통해서